물론 공학 수학이나 일반 수학 하실 때 뭐 봤던 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이거를 갱신을 보내서 갱신 화면으로 넘어가겠지. 제거해도 안 되고. 예. 그럴 줄 알았어. 예. 다른 초이스가 없어. 참다 이거. 예.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거 이미 이제 배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뭐 어떤 이제 x하고 y 두 개의 변수로 된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z라는 변수가 있고 어떤 함수꼴 f로 표시가 되는 건데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dz 이제 미분량 별량은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이제 보겠죠. g를 x로 미분하고 dx, y로 미분하고 dy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는 당연한 얘기지만 x로 미분할 때, 평미분할 때 y는 고정하라는 얘기죠. 상수처럼 똑같이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당연히 여기 나가겠지만, 요 dg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때 m이라는 수식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m하고 n은 x하고 y로 어떤 쓰여져 있는 수식일 텐데 내가 이걸 가지고 m을 y로 미분해보고 n을 x로 미분해보고 했을 때 두 개가 같으면 얘는 이제 exact, dg는 exact, 완전 미분이다 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미분이면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면 또 완전 미분이고 예, 그런 얘기인데 exact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g가 fxy는 함수 f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g가 뭐 이런데 이 원래 g가 뭐다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어떤 거다라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미분하기 전 별개한 특기잖아요. 그 걔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dg가 y dx, x dy다 이런 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했을 때 요게 뭐 앞부분에 m에 해당되는 거고 x가 부분인데 n에 해당되는 건데 이 m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m을 뒤에 변수로 미분 x 고정 해보면 얘는 이제 뭐가 되죠? 얘를 요거로 미분하면 뭐가 되지? 1 되죠. 자, 그럼 n을 앞에 변수 x로 미분한 것도 1 되죠. 예, 또 같단 말이죠. 같으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dg는 exact 하구나까지예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건 찾는 건 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그냥 이제 뭐 찾았다라고 치고 g는 x, y 예, 요거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미분해보면 요거 모양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하면 되고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여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사실 다 하는 건데 다는 제가 별게 없죠.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g는 fxy다 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함수를 달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럼 x는 y하고 z의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이 함수꼴을 이제 g라고 놓은 거야. 네. 뭐 이렇게 놓든지 수식을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놓든지 놓을 수 있다고 할 때에 이제 똑같이 쓰는 거죠. dg는 뭐 위에 그대로 갖고 그럼 dx는 x를 y로 미분하고 g로 미분하고 dy, dg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요 dx 요 식을 통째로 d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할까? 여기 이제 dx를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dg가 있고 dx는 보니까 dy하고 dg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dy가 있어요. 즉 여기 dx를 대입한다는 거는 이 식의 그 미분량은 별량은 dg하고 dy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dy가 붙은 애들 모아주고 dg가 붙은 애들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변에는 dy 어쩌고 저쩌고 우변은 dc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금방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y하고 g가 있다. x는 g, y, g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y하고 g하고 g. 자, 그러면 얘는 y하고 g는 그냥 독립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일 변수라고 치면, 뭐 서로 상관이 없는 변수면, y가 어떻게 변하든, g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지 맘대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식이 같아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래서 dy, dg가 뭐가 됐든 이 두 식이 같으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양변이 다 0되는 수밖에 없어요. 요 가로 속이 제로, 요 가로 속이 제로. 그렇게 돼야 저 식이 항상 funk을 하는 거예요. y하고 g가 서로 상관없는 관계니까. 자, 그래서 얘는 잠깐만요. 쓰던 걸 써야지. 모니터에 필름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필름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형광등이 막 반사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봐요. 디테일이 있는 사람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려놨지만 너무 붙고 내려간 거. 자, 요 부분이 제로, 요 부분이 제로. 근데 요 두 번째 부분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통점 없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dx 이게 1이 돼야 되잖아요. x, dy,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로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마찬가지인데 요렇게 되죠. 아니 반대로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를 x로 미분한 거는 x를 g로 미분한 거에 역수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상미분 할 때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했죠. 평미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있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reciprocity reaction이라고 relation. reciprocity라는 말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내연기관, 왕복 내연기관을 뭐라고 불렀지? 영어로. 뭐 하여튼 보시면 나와. reciprocating engineer. reciprocating. 이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역수관계가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오면 앞쪽 거. 얘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제가 제로가 된다는 거는 그뭐 보일 텐데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더 잘 보이게. x, y, g 써놓고 넘기면 마이너스하고 여기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g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dg, dy는
dy dt 역수하고 같을 거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어요? 얘를 으로 올려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잘 잡으면 맨 밑에 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로 그렇게 돼 있죠. 순서를 근데 잘 썼어요. 좀 이제 보기 좋게 x를 y로, y를 g로, g를 x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a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사이클릭 릴레이션. 뭐 이름은 뭐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계들을 요 첫 번째 페이지 내가 한 장에다 다 모아놨는데 요거만 이용하는 거예요. 쭉 보면 다른 거 별로 이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딱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연력학에서 할 얘기를 이제 할게요. 추석 볼게요. 잘 알려진 거고 뭐 유명한 거고 연력학을 배웠으면 뭐 다 들어는 보는 그런 건데 물론 결과식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잡한 거 편리본으로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막 옛날에 배울 때 보면 뭐 그냥 수식만 쭉 나오고 끝나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 수학적으로는 뭐 맞지 유도가 다 되지. 근데 이제 취지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자 출발점은 UHH라는 연력학 변수고 종착역은 PTVS로 된 수식들이에요. 자 물론 이제 A하고 G도 정의를 하겠지만 UHAG, 뭐 U하고 H는 보통 뭐에 관련된 거냐면 에너지에 관련된 거죠. 내부 에너지, 엔탈피, 다 에너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실질적으로 그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연력학 변수들, 그러니까 온도, 압력, 비체적, 그 다음에 엔트로피까지 있긴 하지만 PTVS로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수식이 성립하나. 우리가 이미 알아요. 어떤 순물질이 있으면 연력학적인 성질은 그냥 뭐 다 두 개의 변수로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온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비체적도 있고 많잖아 변수가. 그럼 지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뭔가 관계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가정 연력학 변수 두 개로만 다 표시가 된다는 게 그게 성립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물의 정도가 있고. 자, 출발점은 이제 그 에너지 변수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BU는 PDS-PDV. 이 정도는 알죠. 이제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DH는 PDS 플러스 VDP. 뭐 혹은 이제 PDS를 먼저 쓰죠. PDS는 DU 플러스 PDV로 쓰고 그죠? 예. 네, 이 정도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DU하고 DH는 이그젝트하다. 이것도 동의하세요. 자 아까 이그젝트가 의미가 뭐였어요? U가 이렇게 된다는 이유는 U가 이 두 개의 변수로 표시되는 어떤 함수라는 거 아니야.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 연력학 기본 과정이지. 어떤 변수 두 개로, 독립변수 두 개로 표시되는 게 U였잖아. 독립변수 두 개로 표시되는 게 H였고. 그러니까 그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꼴이 존재하겠지. 네. 이그젝트 해야 돼. D하고 DH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이그젝트 하자고 한번 쳐봐요. 네. 자,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식이고 공식이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 관련된 펑션, 에너지를 정의를 할게요. 자, 헬로몰츠 펑션 혹은 헬로몰츠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요 우리 책에서는 A라고 쓰더라고요. 보통 F로 많이 씁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A는 자 정의가 U-TS, U-T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깁스 펑션, 요건 다 사람 이름이에요. 깁스 펑션은 G라고 쓰고 H-TS.
우리 난데없이 뭐냐 뭐 하면 쓰는 거냐 아니죠. 우리 화학 반응에 대한 어떤 뭐 이론들을 만들 때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화학 반응. 자 어쨌든 뭐 우리가 A를 T-TS G를 H-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면역학을 많이 봐왔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얘도 같이 대문자가 되면 되겠죠. 대문자로.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단위 질량당 값이고요. 일종의 에너지 개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이퀄는 해가지고 UH 같은 레벨이 있잖아요. 당연히 에너지의 단위로 보겠죠.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자, 요 G 이게 17단원 화학 평형에 관한 단원이 17이었나 나옵니다. 화학 평형 우리 알잖아요. 화학 평형. 내가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반응물 이렇게 2개, 3개 섞어가지고 놔두면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다가 결국은 화학 평형으로 갈 텐데 언제 어느 조건에서 화학 평형이 일어나냐? 뭐 이건 되게 관심사잖아요. 그걸 하는 단원이에요. 그걸 하는 단원인데 그 이제 되게 이제 쉽게 미리 이제 얘기만 조금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반응을 배웠나 보겠네.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에너지가 좀 이렇게 에너지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낮아야 안정화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 또 하나 이제 하는 얘기. 내가 하기 싫은 얘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에너지는 낮아지고 엔트로피는 증가해. 근데 이거 딱 정의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낮아져. 그럼 엔탈피가 낮아지고 대신 그럼 또 뭐 S는 뭐 증가하는 방향이죠. 자, H가 낮아져. 그럼 G가 낮아지겠죠. S가 증가해. 마이너스 T였으니까 G가 또 낮아지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정합 과정이긴 하지만 G가 최소가 되는 데가 G가 최소가 될 때가 이게 반응의 이제 종착역이라고 평형 상태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 정의가 이제 좋은 정의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뭘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갖다가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G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예,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A나 F는 뭐겠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정합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를 엔탈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U는 보통 이제 정적 과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과정에 대한 어떤 화학 반응을 또 A, F 이걸 표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유용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 에너지 단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U 여기서 이제 U, H, U로 쓴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A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D를 잡아보는 거야. 별리하면 DA를 잡아보는 거야. 내가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너무 빨랐어. 지금까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올해부터 좀 마음을 바꿔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DA는 DU 그죠? T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아까 뭐 U가 A가 최소가 되는 곳, 뭐 G가 최소가 되는 곳 그랬잖아요. 자, G가 최소가 되는 곳, 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 A가 최소가 되는 곳 하면 그때 DG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DG가 필요한 거야. DGDA가. 네. 어쨌든 자, 그럼 DA는 DU-TDS가 있네. DU-TDS 이게 뭐예요? DU-TDS
PDS는 마이너스 PDV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 스포자 S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물론 이제 조기는 자리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DA도 뭐가 돼야 된다고? 이그젝트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A도 다 연력학 변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A도 어떤 독립인 두 개의 연력학 변수의 함수가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얘도 이그젝트. 마찬가지로 DG도 할 수 있겠죠. DG. 뭐 어쨌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DDS 똑같죠. 예. 그래서 DH-TDS가 있고 DH-TDS는 V. 네. 그래서 DG는 VP SD 그런 식으로 또 써지고 또 자리는 또 바뀌어있죠. 네. 어쨌든 그렇게. 자, 그래서 번호록이죠. 또 에너지에 해당되는 4개의 별량 UHAG의 미분량이 이그젝트 하면서 요런 꼴로 써진다까지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이게 전부 다 오른쪽이 다 TSPV라는 변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PTVS 나타내기로 했잖아.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그젝트 해야 하니, 그 다음에 뭐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이그젝트 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 있잖아. 얘를 앞에 거를 뒤에 변수로 미분하고, 요 뒤에 거를 앞에 변수로 미분한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식으로부터. 자, P를 V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P를 S로 미분한 게 같아야 돼. 그것이 보이죠? P를 V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P를 S로 미분하고. 물론 편미분이고, 편미분할 때 다른 변수는 이제 고정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냥 써줬어요. 그래서 한번 슬슬 보세요. 두 번째 식도. 얘를 P로 미분하고, S로 미분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DA도, TG도 다 편미분 관계식으로 써지고 PT, SV라는 4개의 변수로 돼 있고 식이 4개가 나왔죠. 당연한 얘기지만 온도 T는 절대 온도입니다. 네, 절대 온도. 우리 절대 온도 아닌 게 별로 없지. 자, 그래서 요 4개 PT, SV에 대한 요 4개의 관계식이 맥스웰 릴레이션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어딜 가나 맥스웰인데 놀랍게 다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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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천재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거 가지고 그건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뭐 1, 2, 3, 4, 4개가 있어요. 그 뭐 사용처가 있겠지. 자, 그 중에 저 3번 왼쪽 아래.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3번 SV 나는 거, P를 T로 미분한 거. 요 식을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엑셀 릴레이션십. 자, 이 3번이라는 번호는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내가 붙인 거고 공부할 때 그냥 찾아보기 좋으라고 붙인 겁니다. 자, 그냥 요식만 보면 뭐지 싶지. 뭐 이게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냥 휴식이지. 자, 우리가 요 물질의 흙물질의 어떤 상태 선도 요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고체, 액체, 기체 있을 때. P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는 이 물질은 고체다, 뭐 베이퍼다 할 수 있죠. 온도와 압력이 따라. 자, 그 다음에
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 그러니까 상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 사이에 당연히 이제 경계선이 이제 있고 이 말은 이제 요 경계를 넘어가면 상이 바뀌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압력이 일정한 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만약 요 상태였어요. 또 리퀴드 상태였는데 압력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라인을 만나죠. 그럼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은 포화액이겠지. 포화액이 전부 다 포화 증기가 될 때까지 요 라인상에서 요 점에서 위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도 압력이 계속 일정하죠. 상변화가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 있지만 상변화의 시작, 포화액에서 포화 증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저 라인 점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그 지점에 기억나시죠? 이거 다시 물어봐야지. 이게 무슨 점?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이렇게 포화 상태니까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간의 관계선이죠. 더 이상 그 위로 가면 존재하지 않아. 여기 점이 무슨 점? 임계점이었죠. 임계점입니다. 얘는 3점이죠. 자, 그래서 페이즈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점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페이즈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액체가 기체가 이제 되고 있다고 보면.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세츄레이션 압력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죠. 어떤 온도에서 세츄레이션 돼 있다 그러면 세츄레이션 압력도 그냥 정해지는 거였죠. 요 라인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P 세츄레이션의 떡을 이것도 알고 있고. 자, 그때 비체적은 무관하죠. 얘가 포화액으로만 돼 있든 포화 증기로만 돼 있든 섞여 있든 이 세츄레이션 압력과 세츄레이션 온도와의 관계는 그냥 자기들만의 관계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라운드 P 라운드 P 라운드 T라는 거는 자, 요 라인상에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주어진 1번 지점이 있어. 요 온도가 주어지면 압력이 요거죠. 그죠? 라운드 P 라운드. 거기에는 라운드 P 라운드 T 세츄레이션 선을 따라서 라운드 P 라운드 T라는 거는 이 세츄레이션 선을 따라서는 T 세츄레이션 하나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P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요 라인상에서만큼은 라인 선상에서만큼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P는 T만의 함수니까 요 선상에서는. 그런데 dp, dt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요 커브에서 적선의 기울기죠. 적선의 기울기예요. 예, 적선의 기울기. 알겠죠? 자, 만일 내가 2번 온도 P 세츄레이션 2번이다 그러면 또 P 세츄레이션 2번이 있겠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적선이 있겠죠. 그죠? 예, 기울기 있어요. 예, 적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런데 세츄레이션 라인은 어쨌든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이라 그랬고 이게 포화 액 상태일 수도 있고 포화 증기 상태일 수도 있고 중간에 섞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인데 근데 맥스웰 릴레이션에 의해서 라운드 P, 여기 이제 V가 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포화 액이든 포화 증기든 뭐 V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 애예요. 얘는 요 선상에서는 원래 상관이 없어요. V하고 그래서 미분의 영향을 못 주고 근데 맥스웰 릴레이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라운드 S, 라운드 V T하고 같다 그랬거든요. 그죠? 즉 정해진 온도에서 기체적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예요. 정해진 온도에서 기체적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 자, 정해진 온도. 상변화 때 온도 안 변하죠. 세츄레이션 온도 그대로예요. 그럼 이게 대충 뭐하고 같다라고 쓸 수 있냐? 기체적 변화분의 엔트로피 변화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어. 대충 이게 포화 증기 비체적, 포화액 비체적 두 개의 차이분의 또 포화액과 포화 증기의 엔트로피 차이 이렇게 해도 대충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별량 그죠? V 변화는 S 변화네요. 상변화 완전히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 두 개가 비슷하다. 그럼 결국 뭐하고? DPDT T셋 이 그래프에서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죠. VG-VF분의 SG-SF가 저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잖아. 기울기. 네. 하고 같을 거다. 즉 포화 증기하고 포화 액에서의 SV 값으로 거꾸로 지금 뭐 기울기를 알 수도 있고 기울기로부터 얘를 알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요 관계가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VFG분의 SFG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는데 DH는 TDS 더하기 VDT라고 그러거든요. 상변화, 포화에서 포화 증기까지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FSG까지. 근데 상변화 동안은 또 압력 변화도 없거든요. 우리가 T도 콘스탄트, P도 콘스탄트죠. 그래서 DP가 제로야. 얘가 두 번째 적분이 사라지니까 결국 HFG는 T의 SFG인데 그 T도 세츄레이션 온도죠. SFG. HFG는 T셋 SFG. 요식이. 그래서 요거 있고 요거 있어요. SFG, VFG가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 빨간 박스에 있는 HFG는 T셋에 VFG, DPDT, T셋 요 온도에서의 요 기울기 적산의 기울기로 표시가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쭉 따라가면 그냥 유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외우라고는 안 해요. 유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HFG는 자멸이죠. 상변화의 자멸이죠. 자멸은 그때의 온도, 물론 절대 온도겠고 그때의 VFG 최적 변화죠. 비최적 변화, 상변화죠. 그 다음에 DPDT.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자멸 추정이 가능해요. 요 정도들. 맥스웰 릴레이션으로부터 나왔고, 저 이제 끄트머리 있는 식 DPDT를 델타 P, 델타 T로 이제 바꾼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뭐 크게 유도하는데 문제는 없죠. 네. 자, 그래서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요. 처음에 피스토니의 어떤
하면 일정한 무게에 가는 추를 올려놨죠. 이렇게 하면 뭐 가열을 하든 냉각을 하든 뭐 팽창 수축을 하든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프레셔가 혼자의 이퀄리브리엄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프레셔가 일정한 거죠. 같은 무게로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려 그러면 이 무게만큼 안에서 프레셔로 받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셔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정확 과정입니다. 내가 여러분도 올린 거보다는 조금 더 포맷을 변하는데 콘스탄트 P라고 여기다 써놨지. 네. 자, 200kPa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Q 5kJ를 넣은 거죠. 들어가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정압 과정에서 열 전달을 가하면 Q 값이 그대로 엔탈피 변화로 쓰여지죠. 정압 과정에서. 그거 이제 얘기를 보면. 자, 어쨌든 앞에 식을 가져올게요. 앞에 식을 조금만 변화하면 DPDT, P셋이 HFG 나누고 PSFEFG. 이거 앞에 식입니다. 그대로. 네, 이걸 갖고 와요. 자, 처음에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분모분자가 다 뭐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분모분자의 질량을 곱하면 대문자로도 바꿀 수 있겠죠. 네, 문제에서 이제 줬거든. 2g이라고. 질량을 곱해주고. 자, 그래서 액체에서 세츄레이티드 리퀴드에서 세츄레이티드 베이퍼가 돼요. 그러므로 HFG는 HF에서 HG로 가는 그 Q2는 그냥 5kJ이 되겠죠. 5kJ 들어온 것만큼 엔탈피 변화가 일어나고 요게 곧 잔열이죠. 5kJ. 자, 80도씨 세츄레이션 상태 353.1 이렇게. 그다음에 최적 변화를 거의 이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상승부터 상승으로 했습니다. 예, 주었거든요. 문제에서 VFB가 1000이라고. 1000. 예, 단위 바꿔야지. 예,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PDT, P셋 요 점에서 DPDT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추정하라는 거예요. 자, 200kPa일 때 상변화 온도가 80도씨야. 그럼 질문은 뭐냐면 180kPa이면 상변화 온도가 얼마쯤 되겠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요것도 하나 추가한 건데 180kPa일 때 BP 이제 보일링 포인트 상변화 온도죠. 끓는 점은 요걸 추정해봐요. 자, 요 돌리는 그거예요. 여기가 200kPa에서 추정을 했어. 200에서 180이면 살짝 옮겨간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그렇게 크게 요 기울기에서 요 기울기로 가는 게 물론 변화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4.16이랑 별로 차이가 없겠다라고 쓰고 어떻게 해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세츄레이션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200입니다. 자, 우리가 구한 DPDT는 여기에서의 기울기죠. 네, 여기 이제 180kPa 있어요. 여기쯤 되겠죠. 더 크게. 자, 우리가 구한 거는 여기 기울기예요. 여기 기울기예요. 이게 요 200을
180에 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 뭐 수치에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수학에는 뭐 우리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걸 수치적으로 나타낼 때는 뭐 여기하고 여기에 어떤 이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든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0하고 180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대충 비슷할 거다 놓는 거죠. 자, 그래서 14.1이 비슷할 거다. 근데 180하고 200을 잇는 건 요거다 이거죠. 180, 200. 181 대의 t, 201 대의 t. 세츄레이션. 이렇게 하니까 t가 351.7k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 가지고 추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하게 주어진 뭐 세츄레이션 온도와 세츄레이션 압력을 알고 있을 때 조금 다른 압력, 혹은 조금 다른 온도에서의 뭐 세츄레이션 압력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1기압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걸 알아. 산에 가면 이제 기압이 1기압이 아니고 뭐 0.9기압, 뭐 0.95기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때 그럼 끓는 점이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값은 알아야겠지. dPdt. 근데 이 값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2-5 이제 뭐 비판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이제 13단원에 해당되는 게 비판의 12단원이고 거기에 요 R134A를 이용한 뭐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편집을 하다 좀 잘못한 것 같은데 13.6이 아니에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신경 쓰지 말고 봅시다. 자, 요거는 또 뭐냐면 R134A R134A가 뭐였지? 뭐의 일종이었지? 액매의 일종입니다. 요거에 HFG를 구하는 거예요. 증발점들을 어디서? 20도씨 구하는데 16도씨하고 24도씨의 뭐 포화 온도, 포화 압력의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고 20도씨면 저 16하고 24의 중간이죠. 거기에서의 잔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잔여는 뭐 우리가 식을 그대로 갖고 오죠. HFG는 Tset VFG dPdt인데 여기서는 그냥 델타 P, 델타 T로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24, 16이니 오른쪽처럼 자, 20도씨는 일단 293.15 오케이. 자, 그 다음 VFG 값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뭐 VFG 값을 20도씨에서 안다면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포화온도, 포화압력은 16하고 24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저렇게 24에서 16, 24에서 16K 이렇게 8켈빈 차이죠. 16, 24. 8켈빈. 저렇게 해서 한번 추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82.6K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0도씨에 대해서 16하고 24를 썼다는 거는 이제 요걸 쓴 거죠. 요걸 알고 싶을 때 요 기울기를 썼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20도씨를 알고 싶은데 24도씨.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dPdt가 근데 값이 24, 16 요 두 개를 잇는 기울기를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가면 뭐 수치 해석 과목 같은 게 있어요. 수치 해석 과목. 그런 거기에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떤 뭐 함수 연속된 함수의 어떤 뭐 접선의 경우 뭐 기울기 무슨 뭐 두 번 미분한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바꾼다는 거는 뭔가 이걸 갖다가 수많은 포인트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울기든 두 번 미분한 것을 값을 계산을 해나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했을 때 아까처럼 뭐 요점에 대해서 뭐 이 기울기를 잡든지 요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잡든지 뭔가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수치 해석적인 에러가 이제 계속 쌓여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에러가 적고 어떤 게 에러가 더 많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에러가 적은 방법을 쓰면 쓸수록 계산량이 많아지거든. 그럼 컴퓨터가 이제 오래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목이 이제 수치해석, 공학 수치해석 같은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매를 추적을 했다. 저 시계가 지금 멈추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우리가 봤던 요 빨간 박스 친 식 맨 밑에 있는 거 HF 요 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뭐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이라고. 근데 약간 이제 변형한 식이 있어요. 클라페이론 클로시우스 이퀘이션. 약간 변형하는 건데 같은 거죠. 약간 변형을 할 때 가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요 DPDT가 이렇게 요 부분은 이게 그냥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VFG를 바꿔주는 거예요. 가정이 들어간다. 어떻게? 자, VFG는 VG-VF인데 사실 기체의 비체적이 액체의 비체적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기체의 비체적하고 거의 유사하다. VF가 되게 작으니까 요거를 일단 한번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VF는 VG야. 그 다음에 포화 증기인데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PVG는 RT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 가정에 따르면. 그래서 VG를 P분의 R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VFG는 VG 얘를 아예 P분의 R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RT 제곱분의 PHF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가정이 들어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좀 무리한 과정이죠. 자, VFG가 VG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동의할 수 있어. 충분히 한 1000배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포화 증기가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옛날이라고 찌락기야. 배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체가 이상기체 비슷하려고 그러려면 이 포화 돔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네,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상기체 비슷해져요. 포화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상해졌죠. 얘가 이상해져요. 네, 이상기체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은 무리한 과정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래서 DPDT, PCS 이런 식으로 써지고요. 자, 보니까 PT로만 되어 있어. PT로만. 자, 그래서 P는 P대로 모아주고 T는 T대로 모아주는 게 요거예요. 세츄레이션 라인을 따라서 세츄레이션 라인을 따라서 요 라인을 따라서 그러면 저 라인을 따라서 적분도 할 수 있겠네. 요 라인을 따라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자, P.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까지 적분한 겁니다. 1번에서 2번까지. 1번에서 2번까지. 결론적으로 P에서 P. 자, 그 다음에 HFG를 상수라고 봤어 또 하나의 방향. 사실 HFG도 조금씩 변하죠. 네, 상수라고 봤어. 그 다음에 적분. 요거 적분하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온도와
압력만 가지고 이건 또 HFG가 바로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체적을 이렇게 놔버렸으니까 사라진 거지.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만 가지고 HFG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클라페이로 콜로시우스 이퀘이션이고 트라이 뭐 13.6이라고 돼 있는 거는 도식을 이용한 예제인데 단위가 영국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한번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뭐 할 수 없고. 네. 자, 그러니까 괜찮으신가요? 예, 복습을 하면 됩니다. 예, 복습을 안 하면 뭐 나도 뭐 나같이 가르치는 사람 강의를 들어서 복습 안 하고 모를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뭐 이렇게 명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래서 뭘 했냐? 우리가 맥스웰 릴레이션을 유도를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 3번 가지고 한번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는지 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클라페이론 혹은 뭐 클라페이론 클로시우스 이퀘이션 뭐 이름은 됐고, 어쨌든 그 포화 압력과 포화 온도를 나타내는 그 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 잔열이라든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이제 예시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해봤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천천히 해서 오늘 목표는 슬라이드 6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 15분이나 남았어. 고민이네요. 들어가면 힘들 텐데. 자, 조금만 얘기하고 뭐 다음 시간 또 다시 얘기하면 되겠죠. 자, 뭐 계속 반복돼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지금 순물질에 대해서 연력학적 변수는 다른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로 나타내진다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U를 어떤 T하고 V의 함수, S를 T하고 V의 함수 나타낸 수 있겠죠? 있어요, 무조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미분량을 잡아. DU는 쭉 잡아. 이렇게 봐보세요. 잡히는지. DU.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 요 편미분을 우리가 CV로 정의를 했거든요. 얘는 정의입니다, 그냥. 정적 비율의 정의 구했고. 저걸 이제 A라고 했죠. 자, DS는 자, 요 T하고 V로 동일하게 나타낸 수 있다고 할 때 S를 동일하게 이제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S를 T로, S를 V로 그리고 DT, DV. 바보네요. 여기에 DS인데 DS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뭐예요? 자, DU는 TDS 마이너스 PD고 여기 항상 갖고 있는 거. 자, 이걸로 DS 자, 그러면 또 DU가 뭐로 나타내지냐? DS DV로 나타내지는데 DS가 또 DT DV로 나타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또 DT하고 DV로 나타내는 거예요. DV가. 그래서 집어넣고 정리한 게 이거예요. DT하고 DV로 묶었어요. 자, 이거 봤더니 뭐 T, TS, DV 복잡하죠? 어쨌거나 DT하고 DV로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 식은 이 A라고 붙여놓은 식은요 그냥 수학적인 식이죠. 그리고 저게 정의상 식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얘를 이용했죠. DU는 TDS 아니면 PDV를 이용했어요. 거기에 이제 DS라는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했습니다만, 자, A, B 나왔고 둘 다 끄집어낸 경로는 다르지만 DT하고 DV하고 DV로 표시가 돼 있죠. 다 DU죠. 그러면 이 DT 앞에 있는 거, DV 앞에 있는 거,
DT 앞에 있는 거, DV 앞에 있는 게 서로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임의의 TV 뭐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CV가 PDS DTV로 같아야 돼요. T를 이제 내려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얘가 또 얘하고 같아요. 그 결론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좀 더 보니까 여기에 DS, DV, T가 있어. 우리가 앞에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또 3번이네? 그치? 맥스웰 이퀘이션 3번에 보면 DS, DV, T가 DP, DV하고 같죠? 저 맥스웰 이퀘이션을 그대로 갖고 오면 요게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데 맥스웰 이퀘이션까지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 P, DP, T.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DU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DT 앞에는 어쨌든 CV 아니면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CV를 씁시다. 우리가 CV가 더 익숙하니까 여기 CV, DT를 쓰고. 자, 이 두 번째 항을 요걸로 씁시다. 두 개를 약간 섞었죠.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DU는 CVDT 이렇게 DV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갈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냐라고 할 때 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1번에서 2번까지. 그래서 DU를 1번에서 2번까지 적분. U2-U1은 자, 요거는 T에 대한 적분이죠. T1에서 T2까지 CV. 요거는 V에 대한 적분이죠. V1에서 V2까지 요게 1번 상태하고 2번 상태의 내부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수식, 가장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그게 제너럴 익스프레션 보기라고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테이블을 만들 때, 뭐 뭘 할 때 요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값으로 두 번째 값이. 당연히 외우라고는 안 하죠. 외우지 않습니다. 찾아서 쓰는 거죠. 요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자,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뭐 일반적인 수식이 있을 때 가정을 이렇게 던져주면 식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볼 텐데, 밑에 보니까 얘 해가지고 아이디얼 가스라고 되어 있죠. 아이디얼 가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아이디얼 가스는 이제 P는 V분의 RT예요. P는 V분의 RT.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죠. P를 T로 미분해서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T 계산한 겁니다. P를 T로 미분한 거는 P를 T로 미분한 건 V분의 R이죠. V를 고정했을 테니까 이거 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저거는 P V분의 R이고 저 값이 다시 P가 되고 얘가 P야. P 빼기 P니까 두 번째 항이 통째로 사라지죠. 네, 통째로 사라지고 결론적으로 그냥 2, 3, 7일 때는 U2-U1은 그냥 CV를 온도 적분만 하면 된다라고 뭐 당연히 이제 원래 결과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거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뭐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적분하고 할 수가 있겠지. 뭐 아마 나중에 이제 숙제 3번 나갈 때 요런 게 좀 들어가겠죠. 연습이 될 수 있죠. 더 나가면 이제 헷갈리니까 복잡하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조금 다시 여기